네. 국무총리가 왜 있습니까? 국무총리라는 것은 헌법상 엄연한 중요한 직책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청와대가 있지만 사실은 국무총리실이 행정각 부처의 여러 현안을 조율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중대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코로나 지금 국난이라고 할 만큼 코로나 상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사령탑이 총리입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갑자기 박차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신임 총리가요.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총리만은 국회에서 표기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준이 됩니다.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지명했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계속 남아서 국정을 통할해야 되는데 지금 떠나버렸습니다. 셀프 이임식을 했는데 이게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정부 질문 적어도 이 정도는 끝내고 갔어야 된다는 대정부 질문뿐 아니라 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국정을 마무리하고 통화를 해야죠. 무슨 대선 행보가 머리 급한지 모르겠는데 네. 제 같았으면 대선 행보를 사실 총리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지. 지금 사상 유례 없이 이렇게 국정 공백 상태를 만들고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난해 이제 그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백신 상황을 걱정하는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이제 이 완전히 딴청 피우고 오히려 야당 의원을 모욕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의 결과로 이렇게 백신 상황이 우리가 전 세계 지금 100위권에 머물러 있고 또 잘 사는 나라 중에서도 그게 꼴찌입니다. OECD권이 꼴찌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독립을 기대한다는데 우리는 이 속도로 가면은 6년이 더 걸린다는 블룸버그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나 답변 안 할래 하고 그만두신 거 아닌가라고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무책임하고 대통령 역시도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대통령이 사표를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후임 총리 임명했다고 국회 인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셀프 사인. 그러면 이 국정 공백 사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총리는 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한 분이 없습니다. 의사단체에 대해서 다 걱정을 했고요. 백신의 시간이고 백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우리 대통령, 우리 총리, 우리 여당 대표만 백신의 시간은 저 멀리 밀어놓고 치료제가 되면은 무엇이 우리가 청진국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K방역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누구나 그리고 지난 2월 달부터 의사단체에서는 방역의 문제점 그리고 백신의 필요를 강조했고 그런 그 회고가 여러 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달부터 백신을 빨리 구하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지금 저런 분들이 자꾸 엉터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부가 지금 백신을 못 구해서 허둥지둥 되는 상황을 정당화해 주기 위해서 저런 혼란스러운 말을 하는 바람에 정부 내에서 긴박감이 떨어지고 백신을 덜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보다 방역을 더 완벽하게 성공한 대만과 베트남조차도 백신 구하는데 아주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든가 싱가포르,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구하는데 국력을 걸다시피 했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백신 구하는데 우리가 10조, 20조 썼다면은 이렇게 추경 안 하고 이렇게 빚 안 내도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 수업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7월 초에 되면 이제 코로나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은 드디어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런 분들이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서 정부의 방역 문제에 대해서 또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발언을 해서 판단을 그르치는데 저런 분을 굳이 다시 방역 정책관을 썼다는 것은 도대체 청와대가 지난 정부 백신, 지난 시기에 백신의 그 초기 구매 또 접종의 실패를 제대로 복귀나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여당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당에서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청와대의 인사, 정치의 주요 의사결정이라든가 인사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백신이 많이 뒤쳐졌습니다. 정부가 오판한 것도 사실이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으로 K방역에 대한 과도한 신뢰 또 이것이 국민들의 고통을 사실 수반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뒤처진 것을 이제 시인하고 더 열심히 구하겠다. 이 백신을요 그냥 정상적으로 영업 상업상의 거래로 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보듯이 국가가 다 뛰어야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모사드까지 뛰었거든요. 네, 우리 들리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촉구하는 것은 김부겸 후보자의 개인적인 뭐라기보다는 과연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총리 후보자가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을 이게 제대로 보좌하고 또 내각을 제대로 통할해서 이런 그 국민의 끝없는 고통과 지금 분노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책을 갖출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거든요. 무엇보다 그런 각오가 중요한데 지금 이 정도쯤 되면은 거국 내각과 초당파적인 어떤 정국 운영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정부 내 또는 여당 내 일부 핵심 지지 세력들에 끌려다니면서 이 망쳐놓고 지금 여전히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도 그 민심을 오도하는 그런 상황에 총리가 후보자가 머물러 있다면 큰일 날 일이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총리 후보자가 정말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정말 대통령까지 이제 고언을 해가면서 또 여권의 일부 핵심 세력들까지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감히 이게 과감하게 이야기하면서 국정의 중심을 잡아서 지금 당장 방역의 문제 또 백신 수급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통합 능력을 저희들은 요청할 것이고 네. 그런 인식이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 물을 것입니다. 청문회 때 어떤 답변을 내는 실제적 효과가 있겠죠. 지난 주말 또 갤럽 조사는 이제 완전 최저치를 그대로 찍은 채였는데 주말에 이런 개각 뉴스가 있었고 영향이 있다면 그 정도겠죠. 이제 국민들도 회초리를 들 때는 들지만 그러나 지금 결국에는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권자들이 잘해주기만을 바라야겠죠. 이게 더 못해서 더 망치면은 결국 고통받는 사람들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의 이제 기대를 열어놓고 있는데 정말 총리 후보자가 이런 국민들의 기대, 각오를 제대로 담을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겠고 그러나 김오란 이런 기획관에서 보듯이 여전히 역주행하고 또 새로운 여당 원내대표 연내 지도부가 지금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오만과 독선으로 의회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고 한다면은 그런 기대 또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또 최저치를 치달을 겁니다. 네. 네. 하는 게 지금 국민의 입장인 건가요? 이게 지금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금 호소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힘든데 더구나 이게 무슨 집을 팔아서 이득을 실현한 것도 아닙니다.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갑자기 집값이 뛰고 자기가 일부러 띄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4배나 보통 평년보다는 보통 예년에는 4 내지 5%씩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갑작스레 19.08%까지 올라버려 놓으니까 4배 올라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가중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형평 이게 무슨 기준이냐 앞집 뒷집이 다르고 어떤 집의 경우는 이게 이제 그 경제신문에 한번 크게 보도됐던 이야기인데 이 부동산으로부터 감정원이죠. 감정원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가격이 한 집은 40억이었는데 이의 제기를 하니까 또 30억을 깎아줬다가 이렇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공시가격을 이렇게 막 널뛰듯이 하느냐. 그리고 앞집 뒷집은 왜 다르냐. 왜 같은 조건이 다르냐. 이런 이제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리고 너무 지나친 인상률 이런 것 때문에 역시 이것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광역단체에서 현실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좀 권한을 달라고 지금 우리 야당 지지자 광역단체장들이 요청을 한 것이죠. 네. 이 정도 방향으로 가면은 괜찮을까요? 자,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여야가 이런 문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주택 임대차 3법의 문제점, 결국 이번에 민주당의 대패로 결론되었던 그 임대차 3법 할 때 야당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윤희석 의원, 저도 임차인입니다 하면서 5분 발언도 했고 국민들이 굉장히 그 문제에 고통스러워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우리가 무슨 여당의 뭐 말에 대해서 이걸 갖다 괜히 시비를 걸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걱정을 잘 알고 시장의 역작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기를 했고 그래서 같이 여야가 협의해 보자고 우리가 대안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뼈저리게 느낀 바가 많겠습니다만 그리고 공시지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30배씩이나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의 시장 도지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대통령한테 정부한테 공시지가 산정 근거 같은 걸 좀 공개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야가 이번에 여당만이 또다시 지난번처럼 독단적으로 독주에 살 게 아니라 국토위를 통하거나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같이 협의가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지난번에 전월세 왜 임대차 3법 할 때 우리가 반대하고 했습니다만 똑같은 일이 유럽에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전월세 상한법 같은 걸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뭐 법률로 따져 그런 게 아니고 그 법이 오히려 베를린 시민들을 너무 어렵게 만든 겁니다.
전세 난민, 월세 난민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꼭 그랬죠. 전세 난민 나오고 월세 난민 나오고 심지어는 그렇게 주장했던 대표 발의했던 의원님은 185만 원씩 그렇게 해서 오른 월세 꼬박꼬박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제 잉태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여당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야당과 함께 좀 지혜를 모으고 특위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 방향은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우리 고 의원님 말씀을 이 당대표 후보들이 해야 되는데 이 당대표 후보들이 민심을 좀 잘못 읽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심이 심판한 것은 이 독선과 오만이었습니다. 독선과 오만이 문재인 정부라는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 정권의 그 권력에 대한 신뢰도도 가장 낮은 상황에서 물론 의리를 지켜서 이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중심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수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읽고서 정말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서 국정에 대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자칫 저런 어떤 친문 잡기 표심 같은 경쟁 같은 것이 고쳐야 될 독선과 오만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오기로 비춰지는 그래서 지금 고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계획의 과제를 엉뚱하게 잡고서 거기에 계속 몰두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야당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국민과 끊임없이 맞서는 모습으로 갈까 봐 자칫 걱정인데 우리 고 의원님 말씀대로 좀 여당 대표자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다고 이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저 젊은 초선들 중에서 기대를 모으는 사람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했던 말 이런 것들이 특히 정책 능력 무엇보다 국민들은 정말 아까 송영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능한 사람들을 원하고 유능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유능한 개혁을 원하는 것이고 또 유능한 어떤 혁신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능한 정책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게 는들머리 내거든요. 지역 세대에 대한 이 갈라치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혁신적인 정책 능력, 정책으로서 정말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설기와 지혜, 정책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상대당